중국이 한국에게 했었던 일들을 역으로 그대로 당하게 될 수도 있다는 뉴스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구상 대다수의 국가들은 중국을 흔들어 놓기가 어렵습니다만 중국처럼 인구가 많은 나라 인도만큼은 중국에 대해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중국과 인도는 국경 문제가 생겼는데 이것이 인도에서 반중운동이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었고 중국과의 무역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된 것입니다. 인도는 마치 한국의 불매운동처럼 중국산 제품에 대한 보이콧을 시작했고 중국은 크게 당황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급하게 관련 외교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시장 원칙에 근거해 책임감 있게 해외 투자자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6월 30일 베이징 외교부 청사에서 진행된 정례 브리핑에서 인도를 향해 던진 말입니다. 중국과 국경 분쟁 중인 인도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 등 중국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59개의 사용을 금지하자 이에 불만을 표출한 것입니다. 주 인도 중국 대사관은 더 강도 높은 성명을 내놓으며 단호한 반대 입장을 천명했습니다. 중국 대사관은 중국의 일부 애플리케이션을 겨냥한 인도의 조처는 차별적인 것으로 이유가 모호하다며 이는 국가안보 개념을 남용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무역기구 WTO 규정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세계무역규범과 국제법을 거론하는 상황은 황당하기 그지없다는 반응이 대부분인데요. 외교가에서는 자국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는 상대방 국가에 툭하면 경제 징벌을 가하던 중국이 이번에 인도로부터 거꾸로 경제 보복을 당하는 보기 드문 상황이 연출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중국은 자국의 핵심 이익이 침해됐다고 간주하면 상대방 국가의 경제적 약점을 이용하는 경제적 공격을 자주 가합니다. 2012년 센가쿠 열도 영유권 분쟁 때 중국에서는 관영 매체들의 선동 속에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불붙어 1년 만에 일본 자동차의 중국 수출이 32% 급감하는 등 일본 기업들이 큰 손실을 봤습니다. 당시 중국은 하이테크 산업의 필수적인 히토리 수출을 중단하는 등 다방면으로 일본 경제를 압박했습니다. 2017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한국 배치 이후에는 한국이 중국의 비공식 제재의 대상이 됐습니다. 중국 단체 관광객의 한국 방문이 뚝 끊어져 한국 관광, 유통, 숙박업계가 한동안 큰 어려움을 겪었고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도 한국 제품 불매운동에 잔뜩 움츠러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에는 융단 폭격식 행정 제재가 가해지면서 결국 롯데는 할인점 등 유통 분야에서 괴멸적인 타격을 입고 사실상 중국 시장에서 퇴출당했습니다. 한국 배터리 업체들은 좀처럼 중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 대상 목록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게임 업계도 큰 피해를 봤습니다. 일부 한국의 인기 게임은 중국 시장에서 조 단위 매출을 올리기도 했지만 사드 배치 이후 한국 게임은 아직도 단 한 개도 영업 허가 번호인 판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 게임은 한국에서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어 불공정 시비도 끊이지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중국은 2010년 중국의 인권 운동가인 고 류샤오보가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된 것을 계기로 노르웨이산 연어 수입을 중단한 적도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미국의 동조에 코로나19 기원 문제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한 호주가 중국의 비공식 경제 제재의 목표물이 됐습니다. 중국은 무역에서 관광, 교육 분야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호주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모든 보복 조치를 동원하고 온갖 비난까지 쏟아내고 있습니다. 중국이 타국에 가하는 경제 제재의 중요한 특징은 비공식적이라는 점입니다. 관광객 송출 중단 등 불매운동은 사회 분위기를 헤아린 업계의 자발적인 선택으로 포장됩니다. 식품 수입 중단 등 조치에는 표면적으로 질병 확산에 따른 검역과 같은 기술적인 이유가 제시되곤 합니다. 이런 점에서 국가 안보 우려를 앞세운 인도 정부의 중국 애플리케이션 제재는 중국의 그간 행보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인도는 중국이 한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어 중국이 당황합니다. 중국과 국경 분쟁 이후 나온 조치의 목적이 너무나 선명해 보이지만 인도는 표면적으로는 중국의 앱들이 인도의 주권 안보, 공공질서를 침해해 이번 제재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불붙은 중국 제품 불매운동과 인도 정부의 비공식 제재로 중국 업계는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이 남들에게 하는 방식을 그대로 안겨줄 수 있는 것은 인도니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인구가 13억 5천 명에 달하는 거대 시장이어서 첨단 분야를 포함한 중국 기업들은 인도 시장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틱톡만 해도 인도 내 사용자는 1억 2천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또 인도 스마트폰 시장은 3위로 10% 점유율을 차지한 삼성을 제외하면 샤오미, 오포, 비보, 화웨이 등 중국 업체들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탓에 중국은 인도와 분쟁이 더욱 격화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자국 기업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실제 중국은 인도와의 분쟁을 중국에서도 대대적으로 알리지 않고 쉬쉬하는 모습입니다.
안 그래도 코로나 여파로 중국 내 많은 기업이 타격받으며 중국 내 경제 전망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올해 치러진 전인대에서는 처음으로 구체적인 경제성장 목표가 제시되지 않는 등 보통은 공산당의 업적을 내세우고 자랑하던 경제지표나 앞으로의 목표는 사라졌는데 이는 최근 10수년간 처음 있는 일입니다. 특히 시진핑 국가주석의 대외 정책이 코로나로 인해 큰 실패를 겪는 국면이 나와 더욱 조심스럽습니다. 현재 중국이 각 국가와 벌여놓은 1대1로 사업에 막대한 자금을 빌려준 상황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것은 시진핑 주석이 집권 후 중심이 되어 대대적으로 진행된 정책으로 중국의 부채를 크게 증가시켰는데 대부분 국가의 재정이 빈약한 나라들과 진행한 것으로 그들은 빚을 거의 갚지 못하는 상태에 빠졌으며 심지어 파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스리랑카와 몇몇 아프리카 국가는 중국의 올해 만기인 수십억 달러의 규모의 대출 변제 기한 연기나 탕감 등 채무 재조정을 요구해 온 것입니다. 돈을 못 갚겠다고 나오는 국가들이 속출한 것이죠. 이것은 시진핑 체제의 진퇴양난이 되어버렸습니다. 만약 이들의 요구를 수용하면 자국 금융체제를 경색시켜 국민적 분노를 부를 수 있고 거부하면 반중 감정이 커져 국가 비전인 글로벌 영향력 확대가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의 빚을 진 국가들이 연대해서 힘을 합치는 정황도 포착되어 더욱 중국을 당황시킵니다. 중국은 각국과 개별적으로 협상을 원하지만 이들은 글로벌 이슈화시켜서 빚을 탕감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뉴욕타임즈는 이들이 연합전선을 펼치고 대출 조건 등을 공개해 중국 외 다른 국가의 대출 방식을 변화시킬 것이라서 결국 중국도 방식을 바꾸거나 물러설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1대1로는 실패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대외적으로 악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중국의 흑자 수출국인 인도를 자극하면 좋을 게 없는 것입니다. 자오리젠 대변인은 중국과 인도 양국의 실무 영역의 협력은 서로 윈윈이 되는 것이라며 이런 협력의 틀에 손해가 가는 것은 실제로는 인도 자신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인도를 달래는 모습이 역력한 것입니다. 평소 같으면 맞불을 놨을 수도 있지만 시기상 불가능한 것이죠. 반면 이러한 국면이 오히려 한국에는 반사이익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바일, 가전, 기계류 등 여러 분야에서 저가 중국산과 치열하게 경쟁하던 한국 제품의 시장 확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입니다. 한국무역협회 뉴델리지부 관계자는 한국과 중국 기업은 인도 시장의 모바일, 디스플레이, 일반 기계, 석유화학 등의 분야에서 경쟁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산 보이콧으로 인해 한국산 제품이 수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도는 2018-19년에 대중국 관련 무역 적자가 536억 달러에 달합니다. 안 그래도 지금까지 이런 무역 불균형에 불만이 많았는데 와중에 이번 사태가 터지자 관세 인상, 무역협정 재검토 등 여러 방안을 동원해 중국산 수입을 본격적으로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이미 중국 업체가 추진하던 한 철도 건설 프로젝트가 취소됐고 국영통신사에는 중국 제품 사용 금지령까지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인도 무역협회 등 민간단체도 중국산 불매운동을 벌이는 중이고 전국 곳곳에서는 중국 제품을 불태우는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한국, 중국 업체 간 경쟁이 가장 치열한 모바일 분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6년가량 현지 시장 1위를 달리던 삼성전자는 2017년 4분기부터 2위로 밀려난 뒤 중국 브랜드와 힘겨운 싸움을 벌이는 중입니다. 반면 중국은 저가 물량 공세를 통해 시장 점유율을 크게 확대한 상태입니다. 스마트폰 판매 1위 샤오미를 비롯해 비보, 오포 등이 상위권에 포진 중입니다. 하지만 이런 중국 스마트폰 브랜드는 최근 인도 내 반중 정서를 고려해 당분간 광고 활동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마케팅 중지는 판매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현지 중국산 보이콧 분위기는 장차 치열한 한중 경쟁의 장이 될 것으로 전망된 자동차 시장에도 파장을 일으킬 전망입니다. 중국 자동차 업계의 경우 현재 시장 점유율은 아직 미미한 상태이지만 최근 대규모 물량 공세를 준비하며 시장 진출 확대를 모색해왔기 때문입니다. 상하이 자동차, 창청 자동차 등 최소 6개사 이상의 중국 완성차 업체가 향후 3에서 5년간 인도 시장에 5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반중 정서가 계속되면 중국차 업계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질 전망입니다. 현대차는 지난해 인도에서 일본 인도 합작사 마루티 스즈키에 이어 17.3%의 점유율로 2위를 달렸습니다. 기아차는 지난해 현지 진출 후 셀토스, 카니발 등을 앞세워 시장 공략 중입니다. 물론 인도 시장은 가격에 예민하여 중국산이 현지에서 극적으로 사라지거나 타격을 주긴 어렵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중국산이 너무 많이 침투해 단기간에 중국산을 퇴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그동안 호황을 누려오던 인도 시장에서 앞으로 장기간 어려움을 겪을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이와 같이 중국은 인도의 불매운동으로 인해 한국 불매운동으로 인한 일본이 타격받은 모습같이 당장 모바일 앱 분야부터 산업 전 분야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타격을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역지사지가 되어 중국의 글로벌 횡포가 사라지게 될지도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테러블티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과 러시아 두 나라 모두 연방 국가입니다. 하지만 두 국가 간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러시아의 경우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권력이 올인되어 있고 러시아에 있는 46개의 주를 관리하는 46명의 러시아 주지사들은 힘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경우 완전히 다르죠. 미국 대통령은 세계의 황제라 불릴 만큼 막강한 권한을 지니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와는 달리 대통령이 미국에 있는 50개의 주를 마음대로 쥐락펴락 컨트롤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주지사가 대통령의 의견과는 다른 방향으로 독자적으로 정책을 추진한다거나 대통령이 정한 정책을 무효화시키는 등의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미국의 전국 주지사 협의회에 따르면 미국의 주지사는 예산 집행 및 입법 제한과 거부권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동시에 주 법원 판사 임명 권한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마다 주지사가 갖는 권력의 정도는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주지사의 권한이 막강한 가장 대표적인 주가 바로 캘리포니아, 미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주 5개가 바로 캘리포니아, 텍사스, 뉴욕, 플로리다, 일리노이인데요. 이 중에서 독보적인 1위가 바로 캘리포니아입니다. 미국 혁신의 중심지인 실리콘밸리를 포함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의 1년 GDP는 3,600조 원, 러시아, 캐나다, 브라질,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심지어는 13억 명이 넘는 인구를 보유한 인도보다 GDP가 높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독립할 경우 GDP 기준 미국, 중국, 일본, 독일에 이어 세계 5위 강대국이 된다는 뜻이죠. 캘리포니아 헌법 제5조 1항을 보시면 캘리포니아주의 최고 행정권은 주지사에게 부여된다 라 말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주지사는 미국 대통령과 동일하게 4년의 임기이고 2선 제한이 존재합니다. 대부분의 캘리포니아 고위 정부 강요들이 캘리포니아 주지사로부터 임명되니 마치 하나의 독립된 국가를 보는 듯합니다. 지난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이를 강하게 반대한 캘리포니아에서는 미국에서 독립하겠다 캘렉시트의 움직임을 보이기도 하였죠. 자, 이렇게 막강한 권한을 가진 미국의 주지사들은 1년에 2번 모여 세계 각국의 주요 인사들을 초청해 정책에 대해 논의를 하고 경제 동맹으로서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아주 중요한 만남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미국의 주지사들이 해외 기업들의 어떠한 특별 혜택을 부여할지 앞으로 어떤 협력 관계를 이어나갈지가 정해지는데요. 올해는 한국에 아주 특별하고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역사상 최초로 올해 미국 주지사들이 주미 한국 대사관저에서 행사를 개최하였는데 미국 주지사협회의 레리 호건 의장과 그의 부인 유미 호건이 한국 대사관저에서 열릴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메릴랜드 주지사이기도 한 레리 호건 의장의 부인이 바로 유미 호건, 그녀의 한국 이름은 김유미. 1세대 한국계 미국인으로 레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는 자신을 종종 한국 사위라 소개하기도 할 정도로 한국에 대한 사랑이 남다른 인물입니다. 한국 나주에서 태어난 김유미 씨는 20살의 남편을 따라 미국에 이민을 가게 되었는데요. 안타깝게도 남편과 이혼한 후에 홀로 3명의 딸을 키웠습니다. 빠듯한 생활비를 감당하기 위해 가게 점원과 그림을 그려 직접 판매하는 2개의 직업을 병행하기도 하였는데요. 그녀의 그림이 현재 그녀의 남편을 만나게 해주었습니다. 그림 전시회에서 메릴랜드 주지사인 레리 호건을 만나 3년 동안 교제한 후에 결혼에 성공했습니다. 40년을 넘게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김유미 씨는 나는 한국의 딸입니다. 한국인이라는 것이 나의 정체성입니다. 라 외치며 항상 한국의 문화를 주변에 알리는데 힘쓰고 있고 남편이 주지사이자 미국 주지사협회 의장인 레리 호건이다 보니 미국 내에서는 그녀의 영향력이 상당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고 이번 행사 개최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주미 한국 대사관저에서 열린 이번 전미 주지사협회 공식 리셉션에 참여한 미국 주지사 수는 무려 26명, 지난해 일본 대사관저에서 개최되었을 때보다 무려 2배에 가까운 숫자가 참석한 것입니다. 여기에 미국의 주
의정부 관계자들과 초대받은 한국의 주요 인사들까지 합산하면 무려 170명. 엄청나죠? 이 자리에서 가장 빛난 사람은 한국 기업인을 대표한 인물이죠. 현대차의 정의선 수석 부회장.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한 현대차의 넥소가 주행 중에 어떻게 공기 정화까지 하는지 공개하는 등 세계 최고의 수소 에너지 기술과 이를 기반으로 한 수소 사회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본 미국 주지사들은 특히 현대차 넥소의 공기 정화 원리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는데요. 실제로 미국 주지사들의 공식 회의가 끝난 지 하루 만에 미국 워싱턴 DC 에너지청사에서 미국 에너지부와 현대차는 수소 및 수소 연료 존재 기술 혁신과 글로벌 저변 확대를 위한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까지 체결하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미국 에너지부의 메네제스 차관은 넥소를 직접 운전해 보더니 넥소는 뛰어난 일회 충전 주행 거리에 조용하고 가속성이 우수한 동시에 첨단 원격 주차 기능 등의 우수한 성능까지 갖췄다 평가하였고, 수소 연료 존재와 수소 기술의 발전 그리고 미국의 지속 가능한 모빌리티의 미래를 위해서 현대차와 손잡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라 전했습니다. 반면 일본 자동차의 이미지는 조금 다르게 낙인찍히고 있습니다. 뉴섬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토요타와 닛산, GM 그리고 피아트 크라이슬러의 배기가스 문제를 지적하며 2020년 올해부터는 이 브랜드들이 생산하는 엔진이 장착된 세단형 공용차를 구입하지 않겠다고까지 밝힌 바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